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스케치를 마무리했던 드래곤볼 주인공 손오공을 채색하는 과정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만화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만화에 애정도 많은 만큼 채색하는 과정에서 전혀 힘들지 않고 재밌어가지고 나름 그림 그리면서 즐거웠던 그런 작업입니다. 살색은 이제 잠브릴리언트 SWC를 썼고요. 잠브릴리언트 그리고 번트 시엔나, 번트 엄버, 그리고 브라운 레드까지 써가지고 명암을 좀 잡아낸 것 같습니다. 버밀리온 휴도 썼네요. 버밀리온 휴로 중간 톤을 좀 잡아가지고 혈색이 도는 듯한 그런 붉은기를 좀 잡았습니다. 만화의 특징이라면 아무래도 배틀물, 싸움을 많이 하는 그런 만화이기 때문에 우선은 손오공의 몸집이 엄청나게 보디빌더처럼 크죠. 이 근육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손오공은 이제 나메크 성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이제 완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그 전까지는 약간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나메크별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성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됐고, 그 전까지의 만화에서는 목이 얇고 근육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베지터와 싸울 때쯤 이제 서서히 목이 굵어지기 시작했다가 나메크 성에서 이제 목의 둘레가 이제 머리와 거의 맞먹는 전성기의 마이크 타이슨과 비슷한 정도의 목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화니까 이게 거부감이 없는 거지, 실물로 옮기려니까 이게 칠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근육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원작을 조금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채색이 됐고, 드래곤볼 자체가 배틀물이기 때문에 많이 싸우는 만화인데, 만화라는 미디어 특성상 아무래도 한 컷 한 컷 이렇게 나뉘어진 정지되어 있는 화면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와 애니메이션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한 컷 한 컷에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근육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려가지고 한 컷 한 컷에 박력을 넘치게 만들어서 아무래도 그 스피드와 힘을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손오공의 몸집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른 만화와는 좀 다르게 눈썹을 눈과 이렇게 거의 합쳐놨는데, 눈이 얼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표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눈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눈과 눈썹을 붙여가지고 표정 전달에 조금 더 신경 쓴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드래곤볼 슈퍼를 그리는 이제 도요타로 원작자가 아니죠. 원작자는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인데, 그분과 다른 점이 맞는 사람의 표정, 때리는 사람의 표정, 때리기 전의 표정,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도 있지만 도요타로 작가가 충분히 구현을 해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조금 많죠. 저도 슈퍼를 조금 멀리하게 되는, 만화책 원작만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드래곤볼에서는 얼굴의 크기에 비해서 귀가 너무 크죠. 귀가 너무 크고 입은 또 작습니다. 소리 지르는 장면이 또 많은데 입은 작은 게 또 아이러니하고요. 아무튼 지금은 근육의 디테일, 그리고 근육의 매스, 덩어리라고 하죠. 양감을 표현하기 위해 충분히 명암을 좀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신경을 쓴 거는 앞으로 나와 있는 왼쪽 어깨와 뒤에 조금 푸른색 런닝에 가려져 있는 오른쪽 어깨의 채도 차이를 조금 줘가지고 공간감을 좀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채도를 조금 빼고, 어두운 것도 앞에 있는 겨드랑이의 어둠보다는 훨씬 더 어둠도 얕게, 그러니까 밝게 잡아가지고 공간감을 최대한 표현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리카락은 이제 진한 포스트 컬러 퍼너먼트 옐로우랑 퍼너먼트 옐로우 딥, 번트 시에나, 번트 엄버, 세피아 순으로 칠해서 양감을 잡았습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손오공을 제외하면 거의 탈모가 대부분인데, 크리링 피콜로, 무천도사, 천진반, 네퍼, 베지터도 M자 탈모죠. 그에 반해서 손오공은 머리숱이 많고 초사 AI이 되면서 엄청나게 머리숱이 많은 게 딱 보이는, 검정색 머리일 때는 이게
머리에 메스를 모르고 양감이 안 느껴지고 그냥 먹으로만 처리가 돼 있으니까 만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입체감이 안 느껴지는 검은색 단색으로만 처리가 돼 있었는데 초사이아인이 되면 이 만화에서는 칠을 안 하니까 머리 한 가닥 한 가닥을 덩어리들을 표현을 하죠. 저렇게 그래 버리니까 이제 머리숱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초사이아인 자체가 기존에 없었던 분노하면 변신한다는 변신의 클리셰를 최초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작가가 초사이아인을 왜 금발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에서 귀찮아가지고 어시스트들이 머리 칠하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금발로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 그냥 엄청나게 극적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머리색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손오공의 눈이 도형이 닫혀있지 않은, 그러니까 옆쪽과 아래쪽만 닫혀있는 그런 사각형인데 초사이아인이 되면서 사방이 닫혀있는 그런 눈으로 표현이 되면서 마치 베지터처럼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사나운 이미지로 변하는 그런 효과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옷이죠. 파란 색깔 런닝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거는 진한 워터컬러 셀룰리안 블루, 그리고 코발트 블루, SWC 프러시안 블루, 인디고, 마지막에는 블랙까지 썼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채도를 조금 빼가지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채도를 좀 뺐는데 나중에는 조금 울트라마린으로 약간 더 발색을 더 짙게 할까라고 중간 과정에선 생각했는데 완성작을 보니까 또 안 그러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채도가 안 그래도 살색이나 머리에 조금 그리고 바지가 또 주황색이다 보니까 채도 높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런닝까지 또 채도가 높았다면은 너무 유아틱한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저 런닝은 작중에서 저 팔에 있는 아대랑 런닝은 무게가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가지고 입었다가 이제 힘겨운 상대를 만났다 벗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떤 장면에서 그랬는지는 조금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복이 찢어져 있는 위치에는 전부 이제 실밥이 터진 듯한 그런 섬유 재질의 느낌을 줘가지고 실물처럼 느껴지게 표현의 깊이를 조금 올려줬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신발 또한 앞에 있는 왼발의 채도나 명도는 조금 더 대비가 강하게 뒤에 있는 뒷발 오른발의 채도나 명도는 조금 더 약하게, 대비가 약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공간감을 조금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림자를 하고 나서 말이지만 그림자와도 신발이 앞쪽에 있는 신발은 대비가 조금 더 나게 하고 뒤쪽에 있는 신발은 그림자에 서서히 묻히게끔 만들어 가지고 공간감을 조금 더 중요한 발이 지금 이 공간에서 무엇인가 라는 걸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복 바지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약간 버밀리온과 비슷한 짙은 오렌지빛이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매번 채색을 하는 거를 보면은 거의 노랑빛으로 칠합니다. 이 바지를 노랑빛으로 칠해가지고 작중에서는 또 황매화색이라고 작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 개왕신 옆에 있는 키비토는 행성 포포루에 사는 개구리 똥색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개구리 똥색 그리고 손오반은 황금색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란색과 조금 더 가깝지 않나,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생각한 색깔은. 그래가지고 저도 노란색과 가까운 주황빛을 칠해주었습니다. 옷주름을 처리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가지고 옷주름은 크게 바지의 통의 덩어리를 깨지 않는 한도에서 주름들도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바지와 바지 사이에, 그러니까 가랑이 사이에 있는 두 다리의 주름을 다 표현하다 보면 이제 두 다리가 덩어리가 엉키겠죠. 묘사도 많고 이 주름의 디테일도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덩어리의 느낌을 안 해치면서 이 두 다리도 조금 공간감이 나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가랑이 사이는 엄청나게 짙게 누르고 서서히 벌려지는 다리의 사이에서는 뒤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공간감을 좀 내서 밝아지게, 그러니까 어두웠다가 꽉 눌러줬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 들어오면서 뒷다리와 앞다리 사이에 있는 데는 밝아지게 표현을 해서
마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면서 공간감을 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명도 차이도 내려고 그 위에 있는 상의의 푸른 색깔 런닝과 이 도복끈과 바지, 그러니까 도복끈이랑 상의는 이제 남색 계열이고 바지는 노란색 계열인데 그거 두 개의 고유명도를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도복의 어두운 부분은 이제 세피아까지만 딱 찍고 허리띠의 제일 어두운 부분은 이제 뉴트럴 틴트까지, 그리고 블랙까지, 포스트 컬러 블랙까지. 압도적으로 어둠의 깊이가 다르죠, 두 개의 안료가. 그래서 그렇게 찍어가지고 고유명도를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어둠끼리의 그 강도의 차이가 나게 만들어서 덩어리가 붙지 않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복이 노란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황색이라면은 작가가 어둡게 칠했겠죠. 붉은색과 가까운, 피도 붉은색이니까 조금 흑백 만화에서는 어둡게 표현되는데, 노란색이라서 밝게 표현되는 게, 손오공의 옷은 이제 작중에서 흰색으로 채색이 안 되게 표현되는데 악당들은 또 다 어둡게 표현됩니다. 검은색으로. 피콜로 대망도 애니메이션에서는 보라 색깔을 입고 있지만 만화책 속에서는 검은 색깔 옷을 입고 있고, 베지터, 네퍼도 사이어인 침공할 때 라데츠까지 쫄바지, 쫄티 다 검은색이죠. 슈트도 검은색, 베지터는 하얀색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프리더 군단도 다 검정 색깔 슈트를 입고 있고, 그걸 보면 이제 손오공은 하얀 색깔을 입어가지고 선의 역할, 착한 역할, 악당들은 검정색을 입어서 나쁜 역할,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도 만화에서 색을 선택할 때도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원작에서는 피가 있더라고요. 초사이아인의 변신 과정 자체가 스토리를 보면은 처음에 개왕권으로 싸우다가 안 되고 안 돼서 원기옥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쓰러뜨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아나가지고 크리링이 죽어가지고 이제 초사이아인이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처절한 전투였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도 런닝이 찢어졌으면은 거의 전투 후반부인데 프리더랑 이제 손오공이랑 거의 나메크 성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생채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처를 조금 처절한 것을 표현하려고 넣었습니다. 넣기 전에 또 생각했던 게 이게 붉은색이 너무 세면은 좀 촌스러울 것 같다 해가지고 브라운 레드 계열을 좀 써서 전체적인 큰 신체의 덩어리는 깨지 않는 선에서 살짝씩 긁힘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완료됐습니다.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일단 녹음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저는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